평행이동 전에 예, x하고 y가 위치를 슉 바꾸고 있지. x하고 y가 위치를 바꾸는 거 무슨 이동이었어요? y는 x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는 이런 식이었는데 얘를요. y는 x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식이 f의 y, x는 0이라는 식이 된 거지. 그런데 이 식을 다시 뭘 한 겁니까?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나온 형태가 저게 보이는 저 2번 되겠다. 맞아요? 오, 그럼 확인해봐야지. 자, 우선요 주어진 A라는 도형을 y는 x 대칭을 할 거랍니다. 자, 요 노란색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면 A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맞아?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Y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이동시켰대요. B에 도착합니까? 네. 그래서 얘는 B가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2번까지 해보면 느낌이 하나 오지.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정답이 어느 쪽에 놓여있다? 4번 아니면 5번에 놓여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럴 땐 우리 몇 번부터 확인하면 좋아? 5번부터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식을 봤어요. 봤더니 x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y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x가 와 있네? 이거 무슨 대칭이었어? 그렇죠.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5번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원래 A라는 도형이 있었는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여기 있네.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겠지. 얘는 B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3, 4번 확인 안 하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인 건 알았지만 3번과 4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 항상 더해주고 빼주고 전에 이렇게 변하는 거 x, y에 붙어가지고 부호가 변하는 거에 먼저 신경 쓰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보단 곱하기가 우선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자. x 자리에 x가 들어갔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대. 이거 무슨 대칭이지? x는 그대로 x고 y 대신 마이너스가 있어. x축 대칭이에요. 그렇구나.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켰구나예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f의 x, 마이너스 y라는 식이 될 텐데 이 식을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지.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주어진 식을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이렇게 올 텐데 얘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대요. B에 도착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자. 우선 마이너스 3 이런 건 제끼고 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그대로네. 무슨 대칭일까요? 예,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시키면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 되는데 다시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오는데 얘를 다시 y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세 칸 이동한대요. B에 도착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므로 정답은 확실히 몇 번이다? 5번이다. 되겠죠? 2번에서요, 만약에 네. f가 y-1일 때는요. 네. 막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f 다시 f의 y-1, x-1은 0 얘요. 자, 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무조건 여기에서 출발했지. 우선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요? f의 y, x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대칭인데? 예, y는 x 대칭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y 대신 뭐가 들어갔어? y-1이 들어갔지. 즉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x 대신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x-2가 들어갔죠. 그러므로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평행 이동시켜야지만 y-1, x-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직 헷갈린 거다. 아까 선생님 말했던 개념. 그 앞에 있던 뭐 말하는지 알지? 그 개념이 아직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 좀 찬찬히 다시 한번 개념도 보면서 정리해놔. 정확하게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고민이 많은 건 되게 좋아. 그런 고민이 아예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 됐죠? 네. 수학은 자기가 뭔가 조금의 부족한 부분이라도 찾아내서 계속 고민해서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요, 대칭 이동과 최소값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선생님이요, 그냥 기본적으로 종종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패턴 설명할 거예요. 1번은 중학교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2두 번째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통 보여지는 문제 유형 패턴이다. 자,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A라는 마을, 활용 문제에서 A라는 마을이 있고요. B라는 마을이 있어요. 둘 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여기에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래서 A 마을과 B 마을이요. 요 강변에 선착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설마 선착장을 막 이런 데다 갖다 만들 리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나오는 바로 그 지점에 선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지어야지 최단 거리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몸짓을 하나 점 2개 중에 하나의 점을요 대칭 이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A-라고 찍습니다. 그 후에 몸짓을 한다. 이 B하고 A-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얘를 대칭 이동하고요.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여기 점이 하나 나오지. 이 점이 바로 선착장 P의 위치가 됩니다. 왜요? 지금부터 왜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건 AP 더하기 BP의 길이를 최소로 만드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여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합동이죠. 맞아? 그래서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결국 우리는 뭔 사실을 알 수 있냐? AP 더하기 BP라는 값은요. A-P 더하기 BP의 길이와 항상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선착장이 바로 이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다른 위치에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지. 그 얘기는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지.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평면 좌표에서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최단 거리는 바로 얘예요.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얘는 최단 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오우씨 부러졌어. 바로 여기서 봤더니 얘가 직선, 최단 거리지. 여기를 벗어나서 좀만 P가 어긋나면 얘는 직선이야,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최단 거리 P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마을이 있어요. 여기 선 하나 있어요. 여기 뭔가 짓는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최단 거리래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아무 녀석이나 대칭 이동 시킨 후에 쭉 그으면 바로 이 점이 최단 거리를 만들어내는 B의 값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즉 너희들 뭘 알 수 있어? 얘가 항상 뭐의 역할을 한다?
대칭축의 역할을 한다예요. 그림에서 이런 그림 나오면 대칭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눈치채셨어요? 예. 자, 요는 대칭축이 몇 개짜리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두 개짜리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대칭축이 두 개네. 대칭축이 두 개네요. 대칭축이 두 개면 점이 하나야. 그럼 이 점을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대칭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눈치가 좀 있다면. 맞아?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마을은 이렇게 강이 흐르고 이렇게 강이 흘러. 물고기를 먹고 사는 곳이어서 이쪽에도 선착장 하나 만들고 이쪽에도 선착장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만드냐? A에서 선착장으로 가는 길, 선착장에서 선착장으로 가는 길, 요 선착장에서 A로 가는 길, 요렇게 삼각형 모양의 도로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두 선착장의 위치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런데 대칭축 두 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칭시켜야지. 자, 요 녀석을 선생님이 A-라고 이렇게 정할 거고요. 얘도 이렇게 대칭시켜서 A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시켰어. 이제 대칭시킨 후에 뭐 할까, 선생님이? 직선을 쫙 그어야겠지. 최단거리 나타내는 직선을 긋기 위해서 A-와 A-를 쭉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점이 생기네? 이것이 바로 선착장의 위치 P, 이것이 바로 선착장의 위치 Q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자, 왜요에 대한 답 해보도록 하자. 자, AP 더하기 PQ 더하기 QA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건데 바로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같죠.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길이는 쫙 펴면 이렇게 직선이 되겠지?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PQ의 위치를 다른 곳에다가 나 선착장은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래 이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겠지. 맞아? 직선이 빨라? 돌아가는 게 빨라? 직선이 빨라요. 그래서 선착장의 위치는 딱 여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됐나? 넘어가도 될까? 자, 개념 문제입니다. 자, 이제 대칭 이동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록 하자. 자, 입사각, 반사각, 화살표, 꺾이지 않는 직선이 나오도록 문제를 재구성하라. 입사각, 반사각, 화살표, 꺾이지 않는 직선이 나오도록 문제를 재구성하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사각, 반사각, 꺾이지 않는 직선이 나오도록 문제를 재구성하라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꼭 비실 필요는 없어. 보통 이렇게 슉 들어왔다 나오는 건데요. 입사각, 반사각의 개념은 뭐냐면 평면이 있을 때 여기 들어간 각도하고요. 튕겨져 나오는 각도가 같은 문제는 전부 입사각, 반사각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꼭 비실 필요는 없어. 저 아래에 나와 있는 당구 공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은 문제는 전부 다 같은 계열의 문제인데, 자, 이와 같은 입사각, 반사각 문제가 나오면 꺾이지 않는 직선으로 문제를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 B, C, D의 편 A와 D 위에 점 P에서 나온 빛이 변 AB 위에 한 점 Q에서 반사되어서 변 BC 위의 점 R에 도달하였다. 자, 이때 AB의 길이가 6이고 AP의 길이가 3이고 BR의 길이가 5일 때 뭘 구하시오? PQ. 바로 요 길이 더하기 QR, 요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랬어요? 입사각, 반사각 문제 이렇게 직선이 꺾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직선으로 문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합니까? 대칭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 직선을 피는 겁니다. 곱게 이렇게 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바로 이 빨간 길이가 되는 거지. 노랭이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이 빨간 길이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구해보도록 할까요? 네, 게임은 끝났습니다. 얘 몇이야? 6이야.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도 몇 나오겠습니까? 3 나오겠지. 그러므로 얘는 몇입니까? 8이야.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의 특수 비지어. 6대 8대 10. 끝.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넘어가도 될까? 예. 자, 이제 대박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같이 문제를 적고 싶다. 문제가 같이 그림과 글씨가 같이 안 되네.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한 번만 더 줄여야겠다. 한 번 더. 자, 이제 문제 오케이.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2와 1인 직사각형 모양의 당구대가 있다. 자, P 지점에 P가 여긴가? 네. 자, P가 여기네요. 자, P 지점에 있는 공을 쳤더니 벽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부딪힌 후에 바로 Q 지점에 있는 여기에 공을 맞췄다고 한다. 이때 P 지점에 있던 공이 바로 얘가 이렇게 5번 맞춰주면서 움직인 지금 이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당구대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은 문제지. 그러면 이 꺾여있는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일직선이 되게 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밑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쫙 펼쳐 올라갈 거라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의 특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막 그리면 안 되고 딱 봤더니 얘는 중점일 것 같이. 맞아? 그리고 얘는 어때요? 왠지 느낌이 4등분 해가지고 4등분에 다시 중점을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자, 요 길이는 어떤 느낌이 있어? 전체 길이에 몇 분의 몇일 것 같은 느낌? 3분의 1일 것 같은 이런 막 필이 막 오고 있지? 맞아? 자, 요 느낌을 좀 잡아놓은 후에 지금부터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기까지 남은 문제 없어. P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쫙 갔어. 그런데 어떻게? 얘를 펴줘야 돼. 자, 얘를 펴주려면 얘를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요 옆에다가 뭘 그리겠다? 예. 요 직사각형을 한번 더 그려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되죠? 그래서 한 3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이렇게 올라가게끔 바로 요 그림을 그려줬어. 여기까지. 됐나?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꺾여있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 요번에는 바로 선생님이 요 선을 그릴 거야. 요 노랭이 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노랭이 선을 잘 그리려고 다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렇게 직사각형,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준 후에 얘를 올릴 거야. 올리면 얘는 어디에 딱 만나야 돼? 중간쯤에 이렇게 딱 만나야 되지. 바로 중점인 바로 요 선쯤을 이렇게 딱 지나고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는 요 파랭이 선을 펼칠 겁니다. 자, 파랭이 선을 또다시 잘 펼치기 위해서 다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고 파란색은 3분의 2 지점까지 가야 하니까 3분의 2 지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3분의 2 지점이 요 지점까지 요렇게 올려줬어요. 자,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요게 보이는 노랭이 선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쟤를 또 잘 펼치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또 하나 그려줍니다. 저 노랭이선은 4분의 1 지점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잘라놓고 노랭이선은 요게 이렇게 오면 되겠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시뻘건 선 한 번만 더 작업해 주시면 되네요. 자, 그래서 저 빨간 선을 잘 그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후 저 모서리 끝까지 슉 지나가면 되니까 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됐죠? 난리 났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따시만한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얘 길이 있지? 2, 4, 6, 8와 가로의 길이가 8이네. 얘는 1이죠. 1, 2, 3. 세로의 길이는 3이네. 그럼 우리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빗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려던 그 움직이는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몇 나옵니까? 9 더하기 64 몇입니까? 73. 루트 74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펼치시면 됩니다. 자, 됐지? 와, 도형의 이동이 드디어 끝났어요. 자, 이제 부등식의 영역만 하면 끝입니다. 그림 잘 그렸습니까? 네, 지워도 됩니까? 네. 그래서 도형의 이동 끝냈고 우리에겐 1시간 남았고 자, 부등식의 영역 들어가도록 하자. 자, 됐죠? 오씨, 그림이 너무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부등식의 한번 껐다 켜야겠다.